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이어트에 불변의 법칙이 있을까요? 저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책을 읽어봤을 때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요, 교집합이 있어요. 교육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책들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이 교집합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 진리에 가까운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건강과 다이어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다른 다이어트나 건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책과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만은 몸속에 독소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독소가 쌓여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음식, 야채, 채소 이런 걸 정말 배불리 많이 먹었다. 비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만이 되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음식물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건데요. 그 음식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독소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 독소물이 계속 쌓였을 때 어디로 저장을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비만의 원인은 독혈증 때문이다. 몸속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소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현명한 인간의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곳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독성 노폐물이 그곳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의 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져 나왔다고 한탄하는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네, 어떠세요? 이런 내용이 다른 건강과 관련된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고 칼로리를 따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식단으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로 섞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야생동물들은 비만이 없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은 질병이 없다. 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서 근본적이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를 쓴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생동물들은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만 정말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뷔페. 뷔페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뷔페에서 본전을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로 설 명절, 명절 음식, 우리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쉬지 않고 섞어서 먹죠. 심지어 남은 명절 음식을 또 섞어서 만든 요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몸속에서 그 음식물이 더 빨리 부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전에 독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왕이면 한 번에 한 가지 음식을 먹어라. 단 야채, 채소는 항상 같이 곁들여 먹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자 단일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피자라는 그 음식 자체 안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왕이면 어떤 음식이 있으면 그 자연식으로 온 것으로 한 번에 하나씩
먹는 것이 좋다. 너무 다양한 음식을 섞어 먹으면 몸에서 굉장히 빠른 부패가 일어나서 독소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거는 조금 심리학적이면서도 뇌과학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뚱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모습을 보고 참 뚱뚱하다라고 말하면 정말 뚱뚱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뇌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더 확신이 섰는데요. 우리가 말로 뱉어내고 글로 써내고 속에 인지를 자꾸 시키는 그 과정이 사실은 내 몸에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맥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뱃살 어떡해, 너무 뚱뚱해, 이렇게 자꾸 말을 내뱉으면 우리가 세포에게 뚱뚱함을 유지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세포는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나는 정말 뚱뚱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자신의 몸에다가 스스로를 뚱뚱하게 하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만을 유지하라고 세포에게 내린 명령인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대로 내가 내 몸을 보고 너 오늘 참 예쁘다. 점점 날씬해지고 있네. 건강해지고 있어. 얼굴이 맑아졌구나. 넌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자꾸 내뱉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화군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바라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쓰고 말로 내뱉어내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게 내 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너 뚱뚱하다, 왜 이렇게 살쪘어 하지 말고 어제 너가 조금 더 야채 채소를 먹었더니 오늘 예뻐졌네,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네,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와 연관돼서 이 책에서도 우리 아이의 몸속에 독소를 제거해주면 아이들이 똑똑해진다. 이런 부분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는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음식을 먹고 나면 2시간 뒤부터 이제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서 위가 이제 좀 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2시간 뒤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입이 심심하다, 뭔가 먹고 싶다 하고 간식을 먹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위는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건강과 관련된 책에 어떤 내용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적혀 있냐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만 공복 상태를 유지해도 만병을 이겨낼 수 있다, 병을 없앨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책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쥐나 다른 그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굶겼더니 병이 있던 그런 동물들도 나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가 좀 쉬어야, 그리고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가 해독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몸속에 있는 독소 쌓아두지 말고 독소를 배출하고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